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2차 2과목 주요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과목은 주가 뭐냐? 1과목은 이제 보험 인수해 가지고 보험료 계산하라 하고 보험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가 된다면, 2과목은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가 왔다든가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으면은 그 피해 조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2과목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파트를 나눠보면 이 저가전 종합부터 해가지고 쭉 종합비용, 과수, 과실손해자 보장 해갖고 대충 카테고리로 나누면 10개 카테고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품목별로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과목이 이제 주로 해야 될 게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니까, 보험금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에 농구문에서 나오냐, 농구문 교재가 있어요. 교재에 쭉 보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보험금 계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조사할 때 항목들. 이렇게. 근데 이건 시험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현장에 조사했고, 그것들만 따뜻하게 항목을 입력해주면 보험금은 전산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그 보험금 계산원까지도 알아야 되니까 보험금 계산하는 것을 갖다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파트별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저가전 종합이라는 게 나와요. 저가전 종합. 이게 저가전 종합이 뭐냐면, 적과라는 것은 적과 과일 솎아내는 거예요. 과일 솎아내는 거. 과일 솎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과일을 그냥 한마디로 따는 거예요. 과일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솎아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과일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영양분이 분산되니까 그 저기 몇 개만 남기고 뭐 5개 있으면 한 그 짝 4개 따내고 하나만 키운다든가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걸 갖다 적과라고 하거든요. 적과. 그러니까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요.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고, 적과 후에는 특정 위험,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적가전 종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품목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품목을 해당되거든요. 그 적가전 종합에. 여기. 근데 시험에 적가전 종합이 기본적인 거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적가전 종합이 가장 중요하는데, 이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적가전 종합. 요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요 부분도 잘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 과수라고 있거든요. 종합위험 과수라고 하면 과수 중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 참다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여기는 종합위험으로 보장하거든요. 보험 기간에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 왔을 때, 피해 왔을 때에 보상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종합위험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종합위험 과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포도, 복숭아, 자두를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참다래 등 나머지 품목은 수학 개시 전 있잖아요. 수학 개시 전만 우선 하세요. 입문자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 참다래나 뭐 수학 개시 후도 있고 오류 검증도 있고 막 복잡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우선 입문자들은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참다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학 개시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 복숭아, 자두가 이거 감귤, 망감류도 있는데, 감귤, 망감류도 여기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마 포도, 복숭아, 자두 중에서 이제 포도하고 복숭아가 시험에 나온다면 요게 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게 포도, 복숭아, 자두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요번에 신규로 좀 수정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요거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보장이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복분자, 무화과, 감귤, 우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 품목이 4품목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지금 한 2년간 출제가 계속 됐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복분자, 무화과, 감귤, 우디가 엄청 중요한 품목이었고 매년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보험금 계산하는 산식이 별표 부록에 있는데, 요것들은 복분자, 무화과, 감귤, 우디는 교재 안에
교재 내용 본문 안에 산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하기 편하니까 출제가 좀 자주 됐던 부분이에요. 작년에 복분자가 나왔으니까 금년에 또 복분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출제가 안 된 부분이 OD가 출제가 안 됐는데, OD 요것도 우선 요거 위주로 해놔야겠죠. 근데 무화과 감귤도 여러분들이 조금 해놓으셔야 돼요, 공부를. 근데 이 무화과는 여러 종합형 가수보험금 평가 수학 개시 전에는 가수보험금 평가하는 거 똑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이게 새 품목은 조금 잘 해놓으셔야 된다. 이쪽에 있는데 요거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논작물이라고 했어요. 벼, 밀, 보리, 논에다 심는 작물들을 갖다 논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중에서도 벼가 중요하죠. 벼도 시험에 꼭 나와요. 시험 출제 가능성이 이건 거의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100% 벼도 잘 해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과수 파트고, 이쪽에 논작물은 이게 벼 파트, 논작물은 벼 위주로, 벼는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 올해 뭐 분재미 같은 거 추가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논작물하고 밭작물하고 수입보장 있잖아요. 이 세 개는 한 파트로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곱미터당 수확량만 산출하면은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 플로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밭작물에는 밭에다 심는 거거든요. 밭에다 심는 건데, 요거는 이게 감자하고 차하고 옥수수 있잖아요. 품목들이 쭉 있는데, 우선 감자하고 차하고 옥수수 있잖아요. 요런 거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 과목도 여기는 좀 암기사항이 있어요. 수학 적기,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방법, 그런 것도 좀 암기를 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수확량 있잖아요. 산출하는 것만 정확히 하면은,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쪽에. 그리고 이제 수입보장이라는 건데, 이것은 왜 수입보장이라고 하면은, 이거 수학 감소도 보상하고, 수학이 감소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도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가끔 한 번씩 잘 나와요. 이것도. 이쪽에 있네. 근데 여기는 이제 밭작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수확량까지 산출하는 거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요런 거, 밭작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수확량 산출하는 것만 잘 공부해 놓으면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입문자들이 여기 저가전종합에서 많이 막혀요. 많이 막혀갖고 강사에 따라가서는 이 논작물부터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좀 수월하게 공부하라고. 근데 앞에서부터 그냥 부닥치고 하세요. 부닥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설명드린 건, 이 과목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론만 다 공부해놓고 문제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거든요. 이론 공부하면서 문제를 같이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산식도 외워가지고 숫자 대입해서 풀라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계산 플로우를 익히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거는 것도, 여러분들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이론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문제풀이나.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다 100% 이해하려고 힘들어요. 100% 이해 모두 안 해도 돼요. 처음에 한 3, 40%만 이해해도 막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고 앞에 쪽 공부하다가 뒤에 쪽 공부하다 보면 앞에 쪽이 알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막 모르는데 막 처음부터 그거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전체적인 거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쭉쭉 요런 것이 있구나 하고 가볍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이렇게 좀 풀어보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좀 좋아요. 이쪽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생산비 보장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원가 보장하는 거예요. 원가. 이 고추, 브로콜리, 메밀 이런 거 있고, 원예 작물이라고 있거든요. 시설에서 재배하는 거,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원가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평가 방식이 좀 동일해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년에 원예 작물에서 15점짜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고추가 가장 여기서 기본이에요. 기본. 고추나 이런 것들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고추하고 브로콜리하고 메밀은 이제 피해율 산출 방식이 다르니까 메밀 정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파종 재정식 올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쪽에 이런 것들이 재파종하고 다시 파종하고 다시 심는 거거든요. 이렇게 피해가 와가지고 이랬을 때도 보험금 주는 건데, 요것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산비 보장에서도 15점짜리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15점짜리 나올 출제 가능성이 높고, 이제 고추하고
이제 브로콜리하고 메밀, 브로콜리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추하고 메밀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좀 공부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삼. 인삼이 또 별도 파트로 특정염이 나오고, 인삼은 자연재해 주수의 화재를 몽땅 보상하는 게 특정한 거 한 8개, 9개만 보장을 하거든요. 그거. 그래서 좀 보험금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니까 인삼도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 요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을 갖춰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거기다 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해가름 시설. 여기 인삼이에요, 인삼. 인삼은 해가름 시설을 설치를 해놔야 돼요. 인삼은 햇빛이 많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늘진 곳에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해를 가르는 시설을 설치를 해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는 해가름 시설을, 이거 비가름 시설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비가름 시설은 그냥 비를 가르려고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포도하고 대추하고 참다래 있잖아요. 참다래가 비가름 시설을 설치했으면 비가름 시설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원예 시설, 하우스에서는 또 시설만 또 따로 보험 가입하고 보장을 해주거든요. 가축도 축사를 구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축 축사,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가름 시설하고 원예 시설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원예 시설하고 가축 축사 있잖아요. 시설에서는 이런 것들 좀 잘 해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축도 이제 별도 파트로 있는데, 소하고 돼지하고 산란계 있잖아요. 보험금 계산하는 것, 이것도 해놔야 돼요. 가축에서도 이게 소 있잖아요. 소가 좀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우선 소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요것도 15점짜리 꼭 하나 나와요. 출제 가능성이. 시설에서도 15점짜리가 하나 잘 나오고,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좀 10파트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저가전 종합을 좀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고 다 소화를 해 놓잖아요. 다 하면은 종합형 과수나 과실 손해보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전 종합에서 너무 시간 보내지 말고 기본적인 것들만 좀 풀으시고 종합형 과수나 과실 손해보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요거는 공부하면 이것들은 조금 수월해요. 공부하는 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달 정도가 좀 고비예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외계어 같고,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게 수능 수학처럼 이렇게 막 창의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이게 계산하는 것들이 싹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플로우만 잘 익히면은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 과목 계산 문제가 더 쉽다고 그래요. 암기사항보다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합격을 입문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저가전 종합 공부하시고, 종합형 가수에서는 포도복숭아 자두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학 개시점만 하시고, 과실 손해보장에서는 이제 무화과 감귤 오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고, 농작물 편은 꼭 반드시 공부를 좀 잘 해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가전 종합하고 있잖아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하고, 이게 농작물은 시험에 매년 나오는 부분이야. 이거 농작물하고 그다음에 가축, 이 가축 이것들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19점짜리로. 시설도 좀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시험을 치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사실 3개월이면 시간이 좀 빠듯해요. 빠듯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문제도 풀 수는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2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니까 좀 굉장히 반복하면서 숙달을 시켜야 하거든요. 이렇게 숙달을 시켜야 되니까 시간 안에 푸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숙달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히 선택과 집중해서 문제를 갖다가 이게 기본적인 거 문제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있는데. 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시험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고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쭉 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하고. 근데 무조건 암기해서 숫자 대비하고 풀라고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이해를 하고 나면 암기사항이 확 줄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문제도 이 과목 같은데 기본적인 문제 하나 가지고 한 10번씩 풀어보세요. 10번씩 풀다 보면 산식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주로 내용도 이해하고인데 문제 풀라고 뭐 뭐부터 풀지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요. 문제를 딱 잡으면 순서가 짜자자자자 생각이 나거든요. 계산 플로우가 이쪽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제 제 교재 같은 거 보면은 저 이제 이론 각 파트별로 저가전종, 저가전종합 파트 이론 딱 정리해 놓고 그다음 계산 플로우 있고 그다음에 쭉 그 문제들 뭐 단답형부터 서술형까지 난이도 쉬운 것부터 난이도 있는 데까지 쭉 이렇게 다 같이 배열을 해 놨거든요. 그랬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쉬운 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 과목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기 좀 차분히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춘만이었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다양한 자료들 이렇게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